2009년 4월, 7년 전 가족과 도쿄 디즈니 리조트 제휴 호텔에 머물렀던 일. 그런데 호텔방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 마지막엔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무서운 진상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어느 호텔의 사고 물건. 2009년 4월, 일은 가족과 어느 호텔에서 묵을 때 겪었던 사건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7년 전의 일. 일은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도쿄 디즈니랜드 제휴 호텔에 숙박했다는데요. 그 호텔은 아무리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분명히 귀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가족용 큰 방이었다는 겁니다. 전 쫄보라서 디즈니랜드라고 전부 썼다간 3대가 망할까봐 앞에다 땡을 붙였습니다. 이해 바랄게요. 그리고 일은 아시는 분, 비슷한 경험했던 분 계신가요? 하며 스레 주민들에게 물어본 뒤 그 방에서 자기가 겪었던 사건에 대해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일 가족이 그 방에 묵고 있을 때 아이가 비행기 안에서 받았던 프라모델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테이블 위에서 분해돼 있거나 욕실 앞에 탈의실로 향하는 문이 몇 번을 열렸다 닫혔다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이변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은 일이었습니다만 애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 이 절망적인 분위기를 읽지 못하던 일의 남편이 어젯밤 샤워할 때 노크 소리가 났는데 그거 당신 아니었어? 멀쩡한 얼굴로 말을 꺼냈던 겁니다. 일의 남편도 욕실 문, 옷장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슬리퍼가 사라지거나 하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상하게도 공포는 느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뒤로 일은 프라모델이 망가진 상태인데도 부품들이 제대로 모여있는 점으로 추측해보건대 이 방에 아이의 유령이 있다고 생각했죠. 거기서 일의 남편은 우선 주의해가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아침 식사인 바이킹을 먹으러 호텔 안의 레스토랑으로 간 일 가족. 그 전에 일은 방문에다가 청소 금지 편말을 걸어두었다는데요. 식사가 끝나고 돌아왔더니 역시나 방에 들어가자마자 옷장문들이 죄다 열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걸려있었을 목욕 타올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말을 잃고 마는 일과 남편. 거기서 일은 방 바꿔달라고 할까? 남편과 상의했습니다만 남편은 이렇게까지 명백하다면 전례가 있을 테니까 물어볼까? 다시금 멀쩡한 얼굴로 말하더니 프런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프런트 직원은 극히 평범하게 트윈 베드방 2개라도 괜찮으시다면 하는 답변만을 해올 뿐으로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남편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방을 나누는 것도 불안했던 일은 결국 그대로 같은 방에서 지내기로 결정. 기분 전환을 위해 도쿄 디즈니랜드로 놀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일은 아이들과 셋이 샤워를 한 다음 애들을 먼저 쉬게 했다는데요. 졸음이 쏟아져 그대로 당시 9살이던 딸아이 옆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는데 몇 시간 뒤 문득 잠에서 깬 일은 옆에서 자고 있었을 딸아이가 침대 위에 앉아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애를 보고 일이 황급히 왜 그래? 무서운 꿈 꿨어? 물어봤더니 아이는 크게 고개를 가로젓고 벽을 가리키면서 여기 조그만 아이가 있어. 울고 있어. 엄마가 없어졌다면서 울고 있어. 이런 대화에 남편도 잠에서 깨서는 야, 진짜야? 라고 말하려는 듯 이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때 일은 정말로 슬픈 듯한 모습으로 울고 있는 딸아이를 달래면서도 시선은 애가 가리키는 쪽에다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딸아이에게 엄마 찾으면 좋겠다.
분명 공원에 있을 거야. 금방 돌아올 거니까 아빠랑 같이 침대에서 자. 하고 아이를 남편 침대로 가서 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왠지 그 침대에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대로 거기에 누웠다고 하네요. 그러자 놀랍게도 일 귀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아마도 남편 귀에도 확실히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그게 도무지 무섭다고 생각들지 않고 그러기는커녕 딸아이와 마찬가지로 눈물이 멈추질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느낌에 대해 일은 빙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그런 느낌일지도 모른다 합니다. 그 뒤로는 슬퍼서 눈물이 멈추지 않으면서도 일은 엄마를 못 찾아서 슬프겠구나. 하지만 엄마도 분명 찾고 있을 거야. 여기로 와주면 좋을 텐데. 파크에선 재미있었어? 말을 걸었습니다. 그 후 일은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끼니 놀랍게도 같은 침대에서 딸아이와 남편이 같이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말로는 그 일 뒤로 일은 바로 잠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고 있었다고요. 거기서 걱정이 된 남편이 일 옆으로 다가왔더니 그 순간 말이 끊기고 일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후 일들 가족은 그대로 그 방을 떠났다는데요. 일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심령체험이 틀림없었을 것이다 라며 냉정하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에는 아직도 그 아이가 있을까? 지금도 울고 있을까? 가끔 생각이 난다나요. 그리고 일이 이번에 투채널에 이 이야기를 올린 건 어쩌면 똑같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것으로 스레 주민들 중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 사람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스레 주민이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예전에 일가족 동반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올립니다. 그것은 1989년 12월 2일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시 치바현 우라야스시 마이하마의 어느 호텔 베란다에서 4인 가족이 투신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로는 이 가족의 어머니가 병을 앓고 있어 괴로운 나머지 일가족 동반이라는 나쁜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그 후 스레에서는 이 슬픈 결말에 눈물을 찔끔대는 스레 주민들이 다수 출연. 울었다옹. 글 고마워. 울었다. 무섭다기보다는 정말 슬픈 이야기네. 하지만 마지막 기사글 때문에 소름 돋고 말았어. 끝으로는 어느 주민이 올린 이 아이가 갈 곳을 이끌어줄 인물이 그 방에 묵으러 온다면 좋겠다 라는 드물게도 상냥한 글과 함께 이 이야기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스레 주민들 눈에도 습기가 스민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내면 전 맞아 죽겠죠. 그쵸? 다음은 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하던 다른 일이 푸는 너무도 사실적인 괴담입니다. 2010년 9월 예전에 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했다던 일은 이런 이야기는 비교적 일상 다반사였어요 라면서요. 자기가 겪었던 무서운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일의 회사에서는 지금까지도 오랜 주택을 철거할 때 백골화된 뭔가가 나오거나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해 퇴고 교섭할 때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목을 매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일이 무섭다기보다 뭐야? 생각됐던 건 거품 경제가 붕괴된 뒤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길이 없게 되어 집주인이 분신했던 맨션에 대해 판매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물건은 정신적 하자 물건, 즉 판매주와 집을 빌리는 사람에 있어 심리적인 저항이 생길 우려가 있는 물건이라는 것으로 팔기가 극히 어려운 겁니다만 그래도 의뢰받은 한 일은 이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픈하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픈하우스란
집을 볼 사람들이 자유롭게 집안을 둘러볼 수 있도록 부동산 회사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일이었는데요. 오는 사람들이라고는 같은 맨션 주민이 흥미있어 보러 올 뿐으로 중요한 고객은 좀처럼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일이 진저리 치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안녕하세요. 집 좀 보러 왔는데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은 들어오세요! 하며 일어서서 거실과 현관 사이에 있는 불투명 유리로 된 중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현관 옆에 있는 방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는 세면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걸 본 일은 뭘 하는 거야? 생각하며 중문을 열었는데요. 거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 마음속에 무섭다는 느낌은 없고 그냥 무례한 놈이네 하고만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앉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남자의 낮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이리 안녕하세요. 더우시죠? 이 맨션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집 사려고 의논 중이세요? 하고 물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안을 계속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10분 정도를 그 짓을 하길래 일은 이상한 놈이었네. 어떻게 내쫓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때 현관 쪽에서 안녕하세요. 집 좀 보러 왔는데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은 반사적으로 현관을 향해서 어서 오세요. 대답. 그런 뒤 바로 아저씨 쪽으로 다시 향했던 겁니다만 거기에 아저씨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일은 순간적으로 어디로 간 거야? 생각했는데요. 원래부터 일이 시선을 뗀 시간은 겨우 1초나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순식간이어서 그 사이 집에서 자취를 감춘다는 건 번개맨 아재가 아니라면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일 마음에는 무섭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죠. 그때에 대해 일은 무섭다기보다도 뇌가 이해를 거부했다고 본다 라네요. 그 후 일은 뭘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깨닫고 봤더니 회사로 돌아와 있었다고요. 또한 회사로 돌아온 뒤 일은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상사와 선배에게 말했는데요. 마치 상대도 안 해주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어도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물건은 어떻게 해서든 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시 일이 근무하던 부동산 회사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람이 있었는지 나중에 그 물건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나 매매 계약 완료, 무사히 양도 완료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그 물건을 샀던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다며 상담하러 온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을 적객하던 담당자에게서 그 고객님이 팔고 싶다며 왔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은 자기가 그 집에서 겪었던 사건을 떠올리며 그게 원인이다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사정을 물어보니 당연하게도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서 살 수가 없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게다가 이 물건을 일이 팔기 전에 전 집주인이 그 집안에서 극단적 선택했다는 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물론 설명했었죠.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해 이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괜찮아. 자기의 강한 멘탈을 피력해서 일은 별난 걸 좋아하는 사람이나 용기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안심했던 겁니다. 그 후 그 집주인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혼자 사는데 항상 다른 사람의 기척이 나는 데다 밤에 잘 때면 사람이 복도를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면장에서 세수할 때면 분명히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기척이 나는데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거나 자려고 할 때 귓가에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세자면 끝도 없을 정도로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한동안은 기분 탓이라며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는데요. 그 현상이 너무나 계속돼서 밤에도 아예 못 자게 돼 결국 그 집에 살기를 포기했다 이겁니다. 다만 집을 사고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거기다 대출을 끼고 있다는 것도 있어 지금 팔아도 샀을 때 가격으로 못 팔게 되니 빚이 남게 되고 만다는 이유로 그 집을 임대로 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이 그 집주인에게 들었던 이야기로는 그 사람은 귀신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데요. 딱 한 번. 세면장에서 세수할 때 거울 속에 40대에서 50대 전후의 아저씨가 순간적으로 보인 일이 있었다는 것. 그 말을 들은 일은 그 아직 거기 사는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하던 일이 겪은 이야기는 섬뜩한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던 겁니다. 아무리 집세가 싸도 아주 귀신 딸린 물건은 뭔가 더러워서 못 살겠네요.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짧군요. 저도 긴 이야기 좋아하는데 요즘은 긴 건 너무 길고 짧은 건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하나 더 투하하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다음은 도장장이인 일이 겪었다는 소름 끼칠 정도로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 9월 도장장이라는 일은 엄청 무서운 체험을 했다 라는 스레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일은 자기의 스펙을 25세, 연 수입 500에서 650만 원이라며 한가하고 할 일도 없는 치규 시청자들에게 바로 한 방 날리며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개새끼네요. 일은 하청으로 집 내장을 다시 칠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 이야기는 지난주 지은 지 40년 정도의 어느 아파트 실내 도장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날 일은 원청한테 일단 어느 정도 설명을 들은 뒤 홀로 작업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작업하고 있던 방은 다다미가 벗겨진 일본식 방으로 일은 도료가 날리지 않도록 양생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양생이란 도료가 묻으면 안 되는 곳을 비닐 같은 것으로 덮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은 그 작업을 하청받아 간 것도 있어 한 만큼 돈을 받는 시스템이라 일단 필사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죠. 애가 벽에 붙인 것으로 보이는 스티커를 뗄 때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일. 그러나 일이 작업하고 있던 집은 복도 끝집이라 이웃집 같은 건 없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은 정체 모를 섬뜩함에 휩싸입니다. 게다가 그 방 벽은 얼룩이 너무 많았고 그게 뭔가로 닦은 듯한 이상한 자국이 있어서 일은 더욱 섬뜩하게 생각됐죠. 원청에서는 사전에 얼룩이 있다는 말을 들어 일은 얼룩 제거 실러라는 덧칠 용도 약품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그건 벽에서 나오는 얼룩에 쓰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게다가 그 얼룩색은 검붉은색이라서 그 순간 일은 그게 피인가 직감하고 말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돌아가고 싶어져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일은 아직 나이가 젊은 것도 있어 신용을 더욱 갖고 싶었으니 무서워서 작업을 내려놓고 싶다 같은 개똥 같은 전화를 원청업체에다 넣을 리도 없습니다. 하여 일은 일단 냉정을 되찾자 생각, 담배 한 대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다 빨고 일은 동료에게 전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만 동료는 그저 웃기만 할 뿐 심각하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후 휴식을 마친 일은 밑작업을 하러 아까 그 방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간 순간 일은 한기에 휩싸여 진짜 싫다 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고 말죠. 거기다 방이 조용했던 것과 맞물려 공포심이 더 솟구쳐서 일은 핸드폰으로 작게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처음엔 얇은 판박이 등을 벗겨내고 덧칠, 다음으로 문틀을 칠하기 위해 방을 옮겨가며
작은 구멍이나 틈을 메워나갑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일은 계속 뭔가 나쁜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욕실 옆 탈의실에서 문틀 밑작업에 들어가려던 때 문득 눈앞에 거울이 있다는 걸 깨달은 일. 그 시점에서 일은 거울 속에 뭔가 보이지 않을까 부들거렸습니다만 어떻게든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하며 작업을 마치고 다음으로 욕실 안에 들어갔습니다. 욕실은 꽤 엉망이라 샴푸 같은 걸 놓는 곳이 부서져 있고 물 나오는 곳이 구부러져 있는 등 상태가 이상한 게 누군가 일부러 부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일이 바짝 쫄아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바닥이 끼익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돌아보면 끝난다 생각. 한동안 눈을 질끈 감고 있던 일이었는데요. 그러는 동안 소리는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런 걸 겪으면서도 일은 일단 작업을 마쳐야만 해 라는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방과 거실 틀에다 밑칠을 마친 뒤 다음으로 아까 밑작업을 했던 일본식 방에 움푹 들어간 곳들을 메우고 거기에 덧칠을 하면 작업이 끝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일. 그 뒤로 일은 식사와 휴식을 마친 뒤 아까 그 일본식 방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 중 일은 벽장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만 절대로 안 돌아본다 결심을 굳히고 작업에 집중했다고요. 그렇게 작업을 마치고 일은 바로 차로 돌아가 테두리를 칠할 색을 가지러 갔는데요. 그 무렵에는 이건 분명 뭔가 있어 확신하고 있었다네요. 때문에 일은 일본식 방과 욕실에 가는 게 이미 싫어지고 있었습니다만 겨우 용기를 내 우선 욕실 틀을 바르러 갑니다. 그러는데 탈의실 테두리를 칠하고 있을 때 거울에 얼굴 같은 게 비쳤던 겁니다. 그 순간 들고 있던 페인트통 속에 페인트를 쏟고 밖으로 도망친 일. 그때 봤던 얼굴은 하얗지도 검지도 않은 그냥 엄청 큰 얼굴 같은 것이었다는 것. 그렇게 차로 돌아온 일은 준비해온 도구들을 모두 차에 쌓고 그대로 차를 급발진시켜 그 집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편의점에 차를 세운 뒤 일은 페인트 투성이인 작업복을 갈아입고 한참을 편의점 안에 있다가 3시쯤에 동료에게 전화로 내일 작업 좀 해줄래? 부탁했습니다. 그때 일이 작업 내용에 대해 테두리와 벽을 덧칠하고 쏟은 페인트만 청소하면 된다 하고 보수로 25,000엔을 주겠다고 전했고 그 동료는 신이 나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일은 그 동료에게 탈의실에 큰 얼굴을 봤던 일은 전하지 않았고 게다가 피 같은 얼룩에 대해서도 미치를 해놨으니 모를 거다 생각 비밀로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은 원청에 전화 재료를 입고 와서 내일 한 번 더 가서 끝내겠습니다 하는 뜻을 밝힌 뒤 작업을 떠맡은 동료에게 재료를 건네기 위해 다시금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은 창고에서 동료에게 재료를 건네고 작업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 중 일은 페인트를 쏟은 이유에 대해 친척이 위독하다는 전화가 병원에서 온 바람에 서둘러 집을 나오려고 하다가 쏟았고 급해서 그대로 두고 왔다고 거짓부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일은 지금부터 장례식 처리해 가야 하니까 잘 모르겠는 부분 있으면 전화 줘. 거짓말을 술술 내뱉고 나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또한 일은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처럼 나이는 여친 없는 역사인 것과는 달리 마누라와 아이가 있다는데요. 그날 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는 마누라에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개새끼네요. 그리고 그날은 집에서 거울 보는 것조차도 무서웠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작업을 인수받은 동료에게 현장에 도착했다 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칠할 곳을 설명해줘 물어봐서 일은 전화로 현장에서 들어오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하지만 동료가 일본식 방에 들어갔을 때만은
전파가 약해져서 상대편 목소리가 뚝뚝 끊겼다고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 저녁 무렵이 됐는데요. 동료에게서 다시 전화가 들어오더니 끝났어 하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때 동료는 욕실이 엉망인 것에 대해 남편이 열받아서 부순 거야 라는 어떤 의미로는 공포스러운 괴력의 남편을 상상하며 웃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날 밤 일은 그 동료에게 재료를 돌려받고 현찰로 보수를 지불했습니다. 그때 손해는 되지 않았지만 일의 몫은 2만엔 조금 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은 스레 주민들에게 니들이 기대할 법한 공포는 아닐지라도 난 걔 무서웠어 라면서 그 동료에게 엄청 미안하게 생각해 반성까지 하며 자신의 체험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일의 추측이 됩니다만 어쩌면 그 집에서는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본 식빵에 있던 피로 보이는 얼룩 자국에 더해 욕실이 개판이 되어 있었던 것도 거기서 아이가 무슨 일을 당했던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의실 거울에 큰 얼굴이 보였던 것에 대해 공포로 그런 게 보인 것보다는 이번에는 분명 이상한 공기가 떠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체험을 통해 일은 사고 물건에서만은 절대 살고 싶지 않다 다시 생각했다며 계속해 스레 주민들에게도 그런 곳에는 가까이도 가지 마 충고했습니다. 또한 그 집에서 아이가 학대받았다라는 제멋대로의 억측에서지만 일은 자기 아이에게는 절대 학대 같은 짓은 않겠다고 마음 깊이 맹세했다나요. 그 후 일은 스레 주민들에게 니들은 이런 경험 없냐? 물어보는 것과 동시에 액막이 받으러 가는 게 좋을까?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일에게 바로 한 스레 주민이 액막이를 추천합니다. 이 스레 주민의 말로는 영능력자는 신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신사에서 받는 쪽이 좋다는 겁니다. 한편 다른 주민은 거울이나 창문에 얼굴이 비친 건 서너 번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아니었어 하더니 이런 건 일상이지 라고도 하려는 듯 심령체험을 늘어놓으려 하네요. 또한 이 스레 주민은 거울 속에 사람 얼굴이 보였다는 건 시뮬라크르 현상 같다고 전했습니다. 시뮬라크르 현상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세 개의 점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들어서 있으면 꼭 사람 얼굴처럼 보이고 마는 현상으로 벽이나 천장의 무늬 등이 얼굴로 보이는 그 현상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자주 보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화성을 찍은 사진 중 사람 얼굴같이 보이는 것 기억하시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일은 자기가 거울 속에서 봤던 얼굴에 대해 피부색이 밝고 얼굴 형태가 둥글었는데 거기다 눈이 크고 검은 자위만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똑바로 본 게 아닌 순간적으로만 봤던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개 중에는 일에 대해 개 쫄보군요 하며 귀신이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단정 못합니다. 사람이 좀 냉정해지쇼. 자기가 당하면 빤스부터 지를 놈이 무례한 개소리로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미친놈도 나타나죠. 그 말에 대해 일은 그 체험 뒤로 분명 아무 일도 없으니 나쁜 귀신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째서 귀신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건지 조금은 신경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일은 스레 주민의 조언에 따라 액막이 받으러 가겠다는 걸 보고했습니다. 그러는 중 쫄보인 일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얼굴 본 것밖에 없냐? 며 화를 내기 시작하는 놈도 나타납니다만 바로 정상적인 감성을 지닌 한 스레 주민이 얼굴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지 하고 끼어듭니다. 그렇게 일이 스레에서 떠난 뒤 스레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 방의 모습이나 거기서 일이 봤던 것들을 참고로 대추리대회가 시작됩니다만 스레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 집에서는 아이가 학대당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어느 주민은 일본식 방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아이를 벽장에 쑤셔 넣었고
나중에 깨닫고 봤더니 죽어 있었다 하는 느낌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게다가 욕실이 개판이 되어 있던 것도 인간도 아닌 아빠가 물속에다 아이의 얼굴을 억지로 담그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겼을 가능성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스레 주민들의 추측을 무시하고 건축 현장에서 청소를 했다는 어느 주민은 벽 한 면에 붙어있던 부적을 벗겨내는 건 정말 기분 나빴다며 이리 했던 이야기 이상으로 등줄기가 얼어붙는 체험담을 풀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스레 주민도 맨션이나 아파트에서 혼자 일할 때 기분 나쁜 분위기를 느끼는 일이 종종 있다며 일의 이야기가 만든 이야기가 아닌 리얼한 이야기라는 걸 알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 이렇게 노가다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재미있고 무서운 경험한 분 혹시 안 계실까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 스레는 많은 스레 주민들에게 여러 상상력을 끼치는 것과 동시에 공포와 찝찝함을 심어주며 종식되어 갔던 겁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